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사례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얼마 전 이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그리고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CMIT, MIT로 알려진 그 성분이 우리도 모르게 치약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세상이 진짜 발칵 뒤집혔어요. 어쨌거나 식약처가 뭐 무마를 했긴 했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CMIT, MIT 성분에 좀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그리고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같은 경우에는 EWG 등급만 해도 일단 붉은색에, 이거를 호흡기로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폐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알레르기 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았을 때 자결감, 그리고 통증, 그리고 홍반, 발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방부제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방부제로 상당량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치약에서는 아니지만, 사실 식약처가 되게 많은 이 CMIT, MIT가 들어간 치약을 회수를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회수한 제품의 정보에 대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상당히 많은 치약들이 회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까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리콜을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괜찮겠지, 나는 사용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환불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성분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쓰는 것도 맞지만 어떤 아이들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이, 그리고 임산부, 수유부들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였어요. 미땡 상사에서 이제 공급을 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에 자기들도 모르게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이 배합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걸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배합된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메칠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이나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이 아니더라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는 애초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만약에 어떤 치약을 사용하고 따가움이 느껴져, 아니면 잇몸이 부어오르던가 벗겨지던가 따끔따끔한 현상과 같은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로 인해서 유발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이크업을 씌우거나 이런 데 쓰이는 세정제에 자주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성분이 치약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치약도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거품이 되게 많이 나는 제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 제형, 그러니까 이제 기포를 나게 하기 위해서 기포제를 이제 첨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포제 그리고 계면활성 역할, 그러니까 치아에 묻어 있는 그런 것들을 떼어내주기 위해서 이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애초에 이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배합되어 있는 치약조차 우리 잇몸이나 또 우리의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의 치약을 사용하실 때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배합되어 있지 않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도 똑같겠죠. 자, 그리고 다른 성분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다른 성분들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클로페니신이라고 있습니다. 클로페니신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육이완 작용을 해요. 근육이완 작용을 하는데 에센셜 오일도 근육이완 작용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완이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한테. 그러므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클로산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약에서 트리클로산도 꽤 쓰여요. 요즘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모유에서 이게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유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다는 건 이제 아이가 수유를 통해서 엄마의 젖을 먹는데 트리클로산을 섭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한테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모유에서 발견돼서 아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성분들은 조심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되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연 건강한 삶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입니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제품들은 반드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성분들이 빠진 제품들을 사용하시고 또 기업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 이렇게 팩트 체크하고 좀 정보 위주로 알려드려 봤어요. 치약을 사용하실 때 사실 뭐 빠져야 되는 성분이 많긴 해요. 빠지면 좋은 성분이 많긴 하죠. 반드시 빠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사실 그런 논쟁도 있어요. 불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약처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이하의 용량으로 사용되면 세균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충치를 방지해주는 되게 좋은 성분이죠. 그런데 이 불소가 그냥 뭐 좋지 않다는 그런 인식 하나만으로 불소를 그냥 무방비하게 깎아내리는 그런 행태가 가끔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불소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됐을 때 충치를 예방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불소를 따라올 수 없는 게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소는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예, 만약에 이 불소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충치를 완벽하게 케어해주거나 충치를 예방해줄 수 있는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보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충치가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치약으로 이제 그 칫솔을 통해서 닦아내는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치약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 그리고 기술들이 더 많이 개발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올바른 치약 사용으로 올바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